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궁금증 네 번째 시간입니다. 흙 속 다양한 세균과 접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정말 그럴까?입니다.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맨발 걷기, 맨발학교 권태칸의 맨발 혁명 34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흙 속 다양한 세균과 접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맨발 걷기는 흙 위를 걷는 것입니다. 맨발로 맨 땅을 걸어야 합니다. 땅을 강조하기 위해 맨발 걷기를 맨땅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흙 1세제곱미터에는 척추 동물 1마리, 달팽이 100마리, 지렁이 3000마리, 곤충과 거미류 5000마리가 삽니다. 흙 1g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옥한 흙이 1cm 쌓이는데 무려 4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맨발로 뛰어다니면 다양한 세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연 흙 속의 다양한 박테리아와 접촉하면 면역력이 더 좋아집니다. 흙의 성분에 대해서 흙의 컨텐츠라고 하죠. 흙 속에 포함된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다양한 세균과 접해야 생명력이 한껏 피어납니다. 411명을 대상으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장 안에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수록 면역계는 유용한 세균을 가려내는 학습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면역계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균에 노출된 사람이 오히려 알레르기성 질환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흙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만나든 발로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흙 장난으로 만져도 되고, 마당의 풀을 뽑아도 되고,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도 됩니다. 해변과 모래찜질처럼 온몸으로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등산도 좋습니다. 등산할 때는 코로 흙을 만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흙 알갱이가 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은 흙을 더럽다고만 여깁니다. 공감이 갑니다. 흙이 굉장히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오염된 흙을 제외하고는 흙 자체의 정화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흙이 더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권태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발 속 냄새를 맡고 싶느냐, 아니면 컵에 흙을 담아서 그 냄새를 맡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흙 냄새요 하고 한답니다. 신발 속에는 온갖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자라 있어서 정말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권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찔릴까봐 걱정이다. 흙이 더러워서 걱정이다. 남의 시선이 걱정이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니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걱정을 이기는 길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록이 생각나더군요. 자네 해보기는 했어?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찔릴 것이 걱정이면 낮에 천천히 걸으면 되고, 흙이 더럽다고 생각되면
잘 관리된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이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면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핑계가 보인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맨발 걷기 마니아가 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찔릴까봐, 더러울까봐, 남이 뭐라 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해보고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던 많은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맨발로 공원길을 걸을 때도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동상 걸리면 어쩌려고요? 발 안 시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함보다 걱정의 눈빛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이는 부담스러운 시선과 부정적인 관심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였겠구나. 남의 일에 제대로 모르면서 편견을 가지고 훈수를 두었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일에 편견을 가지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을 미리 많이 할 뿐입니다.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맨발 산행을 하더라도 발바닥이 찔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산길을 걷더라도 자연은 부드러움으로 제자리를 지킬 뿐 날카롭게 가시를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낙엽이나 솔잎이나 이런 산에 있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그런 것들은 다 누워 있습니다. 대부분 누워 있어서 푹신푹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건드린 나뭇가지나 나뭇잎 또 솔잎들은 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이고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카펫처럼 눕게 됩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땅이 몹시 더럽거나 위험하다면 산짐승들은 벌써 멸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다니는 산짐승들을 배려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상생하며 안전하게 살게 되어 있기에 인간이 훼손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은 위험하거나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배설물마저도 흙과 비와 바람에 의해 정화됩니다. 신발이 없었던 오래전 자연과 인간은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은 더럽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맨발로 맨 땅을 걷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부처님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마지막이 압권이네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는 내가 생각하는 한계만큼의 크기다. 그래서 생각의 한계만큼 그 사람의 우주와 삶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또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 수용하는 자세로 살다 보면 더욱더 폭넓은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맨발 걷기, 맨발학교 권태환의 맨발혁명 책의 일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모두들
원래 최고의 한 해, 최고의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